나탈리아와 알렉산드르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그들은 항상 붙어 다녔고 당연히 신랑 신부라는 유명한 시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에게 사샤는 자기 편 같은 남자였고 사샤에게 나타샤는 가장 친한 여자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유치원에서 만났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과 방식은 어린 나타샤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녀는 울었고 전혀 자고 싶지 않은데 왜 모두가 자야 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부끄러워했고 노래를 배우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눈물을 흘릴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신카는 새로운 소녀를 자신의 날개 아래로 들였습니다. 아침, 점심, 간식 시간에 남자아이는 그녀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가장 먹음직스러운 오믈렛 조각과 가장 노릇노릇한 파이를 얻을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첫날, 사샤는 어른처럼 나타샤에게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만족하며 잘 됐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체로 이 남자아이는 새로운 소녀가 유치원에서 보내는 첫날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통통한 우스꽝스러운 꼬리 머리를 한 나타샤와 키 크고 마른 사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즉시 서로에게 끌렸고 선생님들은 이 커플을 칭찬했습니다. 사냐는 다정한 남편이 될 거야, 선생님인 나데즈다 니콜라예브나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나타슈카를 어떻게 보살피는지 봐. 누군가에게는 정말 행운일 거야. 그러자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던 아리나 바실리예브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행운이 따를지도 모르죠. 하지만 농담은 농담이고 사냐 덕분에 소녀는 더 용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까지 흘렸지만 이제는 기꺼이 노래를 부릅니다.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운 좋게도 같은 반에 배정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갔다면 그들은 아마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운명은 이 아이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나타샤와 사샤가 같은 책상에 앉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샤는 교활하게 여자친구에게 윙크하고 그들의 첫 담임 선생님에게 다가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베라 세르게예브나 선생님을 바라보는 남자아이의 모습에 선생님도 모르게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샤, 듣고 있단다. 나타샤와 저는 항상 함께이기 때문에 같이 앉아야 해요.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친구거든요. 여자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일이란다. 친구. 특히 진정한 친구는 헤어져서는 안 되지. 다행히도 베라 세르게예브나는 세심하고 현명한 교육자였고 사샤와 나타샤는 같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해상 전투나 틱택토 같은 게임도 능숙하게 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어떤 시험에도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방과 후에 나타샤와 사샤는 함께 놀았습니다. 그들은 공원을 몇 시간 동안 걸으며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가장 섬세한 주제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고 서로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10학년이 되자 두 사람 모두 크게 변했습니다. 통통했던 나타샤는 어느덧 기적처럼 잘 익은 밀 색깔의 긴 머리와 표현력이 풍부한 녹색 눈을 가진 늘씬한 어린 미녀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귀엽고 장난기 많은 요염한 여인이 되었고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위였던 사샤는 운동선수 같은 체격을 가진 키 크고 건장한 청년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짧은 머리를 선호했고 약간 엄격한 갈색 눈빛, 강인한 턱, 그리고 인상적인 근육과 결합되어 그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터프한 모습을 부여했습니다. 사샤는 한두 명의 소녀를 현혹시킨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곳이 남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커플로 보였습니다.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과 길고 행복한 공동생활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사샤와 나타샤는 그저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자신의 연애 관계가 있었지만 그들의 만남은 비록 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꼈고 어떤 것도 바꾸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이미 우정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한 번도 키스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였기 때문에 우정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사샤는 다른 도시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지질학자가 되는 것을 꿈꿨지만 그들의 고향 도시에는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그러한 전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고향에 남아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들을 갈라놓은 것은 거리뿐만 아니라 각자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만남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슬프게 했을까요? 2. 그리고 아니오입니다. 진정한 소꿉친구처럼 나타샤와 사샤는 서로를 진심으로 그리워했지만 어른들의 삶은 그들만의 규칙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학년을 마친 후 사샤는 결혼했습니다. 가장 친한 여자친구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짓이었을 것이므로 사샤는 그녀에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비둘기와 결혼 반지, 그림이 있는 아름다운 엽서를 받은 나타샤는 놀랍게도 가벼운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모기에 물린 것처럼 거의 느껴지지 않는 작은 찔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타샤는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친구였고 이제 사샤는 가정을 꾸릴 것이고 그녀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소녀는 스스로를 비웃고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결국 그녀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타샤는 드미트리와 함께 결혼식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이 채 안 되게 만나고 있었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곧 나타샤도 사샤를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할지도 모릅니다. 만나봐. 이 사람은 아직 내 약혼자이지만 1시간 후에는 내 아내가 될 알리나야? 그녀를 사랑해주길 바라, 나타샤. 알렉산드르의 동창생인 나타샤는 미소 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알리나예요. 소녀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사샤에게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알리나는 매력적인 갈색 눈에 통통한 몸매를 가진 쾌활한 흑발 여성이었습니다. 나타샤의 시선은 새로운 지인의 허리 바로 아래로 떨어졌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신부는 흥미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왜 그가 그렇게 일찍 결혼하기로 결정했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샤는 항상 30세 이후에야 이 책임감 있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학년 때 나타샤는 드미트리와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괜찮은 남자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의 충실한 친구 사샤가 그녀에게 전화했고 약간 취했지만 쾌활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타하, 나 아들 낳았어. 몸무게 3,400g, 키 51cm. 내 생각엔 멋지네. 축하해, 나타샤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뻐.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세르게이로 지었어.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나타슈카, 정말 감격스러운 기분이야. 이제 내가 아빠야. 사샤는 약 5분 동안 기쁨의 감정을 쏟아냈고 나타샤는 갑자기 자신이 매우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외로움은 다음 날에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기분 전환을 위해 나이트클럽에 갔지만 시끄러운 음악과 춤추는 사람들 속에서 30분 만에 기분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사과한 후 나타샤는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허브차 한 잔을 마시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냐가 공부하러 떠날 때 그는 친구야, 밤낮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해도 돼요. 내가 꼭 들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소꿉친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게다가 그의 아내는 지금 산부인과에 있고 사샤는 혼자 집에 있습니다. 나타샤는 손안에서 휴대폰을 돌리다가 다시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안 돼. 사냐는 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로 그를 괴롭힐 수는 없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리고 사샤의 결혼 생활, 아버지 역할, 일상적인 걱정거리, 그리고 먼 거리는 그들의 관계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들은 이제 생일, 새해, 기타 명절 축하 인사만 주고받는 단순한 지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에게 5학년은 가장 바쁘고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그것은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나타샤는 공인된 변호사이고 알렉산드르는 지질학자입니다. 그가 나타샤에게 전화해서 학업을 마친 것을 축하하자고 초대했습니다. 괜찮겠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너 아내도 있고 어린 아기도 있잖아. 에이, 알린카가 직접 너를 초대하자고 제안했어. 그리고 아기는 할머니 댁에 보낼 거야. 그러니 걱정 마. 내가 너에게 멋진 남자를 소개해 줄게. 그 애가 내 사진을 보자마자 계속 관심을 보여. 소개해줘. 나타샤는 왜 안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사샤, 그들의 대화, 그리고 악의 없는 놀림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버스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아 나타샤는 아동용품 가게에 들러 아기 장난감, 셔츠, 팬티를 샀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버스 시간이 30분 남았지만 케이크와 다른 맛있는 것들은 현지에서 살 수 있습니다. 버스에 불필요한 짐을 싣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샤의 친구인 안드레이는 키 크고 잘생긴 금발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나타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그녀 또한 새로운 지인에게 흥미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술이 다 떨어지자 안드레이는 추가 술을 사러 가겠다고 자원하며 나타샤가 나와 함께 가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나타샤가 떠난 후 안드레이는 그녀에게 자주 전화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는 신뢰할 수 있지만 주로 우정 같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더 가까워지는 것이 좋겠다는 어떤 암시도 하지 않았고 나타샤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안드레이와 나타샤는 전화로 농담을 주고받고 힘든 상황에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안드레이가 꽃을 들고 나타샤에게 왔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튤립 너무 좋아해. 사샤가 말해줬지.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느꼈다고 거짓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에게 거짓말하는 건 좋지 않아. 응, 사샤가 말해줬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관계 상태가 결정되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나타샤에게 구애하기 시작했지만 그녀 자신은 어떤 불만족을 느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야? 그녀는 짜증스럽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관계를 원했던 것 같잖아. 이제 얻었으니 즐겨. 하지만 나타샤는 모든 것이 이것 같잖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나타샤는 그 생각들을 떨쳐내고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사슈카는 그녀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결혼했고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습관일 뿐이고 좋고 따뜻한 관계일 뿐입니다. 그녀는 사샤를 남자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유치원 때부터 항상 곁에 있어준 친구로, 사람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녀는 이 어리석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빨리 결혼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나타샤는 모든 친구들을 초대했지만 어린 세료자가 아파서 알리나는 올 수 없었습니다. 파티에는 부모님, 몇몇 친구,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참석했습니다. 나타샤와 그녀의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칠면조를 손질하고 와인 소스를 뿌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안드레이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꽤 잘생긴 남자야. 그런데 사슈카는 얼마나 잘생겨졌니? 성숙해졌어, 이리나 바실리에브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뭐, 가장이니까. 그리고 탐험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어. 사슈카는 어릴 때부터 그것에 열광했잖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니? 응. 대학 졸업 후 사샤는 여기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그 애가 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단다. 엄마는 나타샤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여인이었고 그녀의 순진한 딸과 마찬가지로 고집센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헛소리야. 엄마도 알잖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 그리고 그는 아내와 아들도 있잖아. 오, 얘들아 이리나 바실리에브나가 한숨 쉬었습니다. 내 생각엔 너희 둘 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엄마, 나타샤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생각조차 두려워했던 것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만 말할게. 나타샤는 사샤를 몰래 쳐다보았고 엄마 말이 맞아. 사냐도 가끔씩 나타샤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리고 그가 생일 주인공에게 춤을 신청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너 오늘 정말 예쁘다. 눈을 뗄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만이야. 그녀의 소꿉친구가 놀리자 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물론 아니지. 넌 항상 아름다워. 그리고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정말 잘 어울려. 안드레이는 춤추는 커플을 바라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나타샤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물론 기분은 좋지만 내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곁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샤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안드류하, 그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일 파티는 자정을 넘겨 계속되었고 나타샤의 부모님을 포함한 일부 손님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가장 끈기 있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테이블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균형을 잃고 청어 접시 위에 바로 넘어졌습니다. 술잔과 접시들이 테이블에서 날아갔습니다. 참석자들은 탄성을 질렀고 몇몇은 웃었습니다. 나타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그녀는 재난의 흔적을 치우고 손님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냐, 안드레이를 재우는 것을 도와줘.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나타샤가 모든 손님을 배웅하고 사샤의 도움으로 모든 설거지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고 잠이 들려고 할 때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안드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샤였습니다. 사슈카, 뭐 하는 거야? 나타샤, 나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어. 무슨 말이야? 사샤는 그녀에게 사랑을 맹세하며 그녀 없이는 살 수 없고 살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셴카, 내 사랑, 넌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야. 친구라고? 나타슈카, 응, 난 널 사랑해. 너 착각하는 거야? 아니, 방금 내가 깨달은 거야? 사샤, 그만해. 나타샤가 간청했습니다. 너 멋진 아내와 멋진 아기가 있잖아. 응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그는 자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샤는 술이 깨자 말했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그렇게 취할 수 있었을까? 미안해.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면 나타샤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모든 것이 예의 바른 범위 내였어. 정말. 응, 정말이야. 그렇다면 사샤는 그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을까요? 그 생일 이후
사샤와 나타샤는 때때로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나타샤는 견고한 법률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그녀와 동료들은 카페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리디아는 친구의 기억에 남는 생일 파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논의할 것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이가 나타샤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오, 나타슈카 동료가 한숨 쉬었습니다. 그는 물론 잘생겼지만 너희 둘은 서로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 리다, 우리가 어떻게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알겠어? 그런 일은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리디아가 반박했습니다. 나 같은 제3자에게도 맨눈으로 봐도 그가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그가 내 생일에 테이블에 넘어진 사건 때문이야. 나타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리디아도 웃었습니다. 와, 정말 인상적이었지?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가자. 나타샤,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야. 내 어릴 적 친구인 그 어두운 머리 남자, 그 애는 대단해. 너희가 춤출 때 불꽃이 튀어서 집이 곧 불탈 것 같았어. 그리고 그가 너를 바라보는 방식. 그가 너와 완벽한 커플이 될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친구야. 그것도 유치원 때부터. 하지만 그 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리디아가 단언했습니다. 나타샤는 그가 어떻게 그녀의 침대로 몰래 들어왔는지 기억하고는 친구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다 해도 왜 이 이야기를 해? 그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고 아기도 있어.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이야기를 예로 들어야겠지? 나에게도 그런 우정이 있었고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야. 내가 돈을 돌려받도록 도와준 남자 기억나? 나타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그는 나에게 바보 같은 사진들, 재미있는 것들, 그리고 재미있는 비디오 링크를 개인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어. 우리는 아무런 성적인 암시 없이 대화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또 일주일 후 그는 내가 좋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암시하기 시작했어. 칭찬도 했고. 그때 나는 이것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어. 아마도 처음부터 우정은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장님처럼 몰랐지? 그러다가 재미있는 것들과 비디오들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나에게 널 원해라고 말했어. 아, 맞아. 그는 꽤 매력적인 아내와 2 자녀가 있어.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난 어떻게 했냐고. 난 그 관계를 끊었어. 첫째,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고, 둘째, 난 결혼 생활을 파괴할 생각이 없었어. 남자를 가정에서 빼앗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가 먼저 시작했다는 걸 알지만 남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을 수는 없어. 나타샤가 동의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내 경우에는 모든 것이 정확히 그랬어. 하지만 너에 대해서는 논쟁하고 싶지만 물론 결정은 내 몫이야. 안드레이와 나타샤의 결혼식에서 사샤는 너무 많이 마셔서 테이블에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가 나타샤를 안드레이에게 소개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그것이 순전히 감동적인 어린이들의 우정이었다면 고학년 때 사샤는 이 소녀와 완전히 다른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타샤는 꽃처럼 피어나고 아름다워지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많은 구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샤는 한 발짝 물러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소녀를 잇기 위해 그는 옆반의 검은 눈을 가진 비카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학과 새로운 여자친구들이었고 그들 중 한 명이 난리나는 어느 날 사샤에게 가정을 정말로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샤는 갑자기 생각에 잠겼고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샤를 보았을 때 곧 남편이 될 남자의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사샤의 유일한 소망은 나타샤를 품에 안고 세상 끝까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고 사샤는 좋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자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가 그 남자와 헤어졌고 사샤의 영혼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안드레이에게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위한 토대는 매우 좋았습니다. 안드레이는 어느 날 나타샤의 사진을 보고 사샤에게 부탁했습니다. 안드레이와 나타샤는 결혼했습니다. 이제 진정하고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어쩌면 둘째 아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나는 훌륭한 주부이자 충실한 아내였지만 사샤는 그녀의 모든 것이 짜증났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타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따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더욱 멀어졌고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샤의 이혼 소식을 들은 나타샤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그녀는 리다를 초대하여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흥미롭네, 리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널 그렇게 괴롭게 해? 그 애는 사우나에 있든 바에 있든 상관없지 않니? 신경질적으로 말하지 마, 나타샤. 맙서사, 이 모든 것이 지겨워. 그녀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드레이는 너무 빨리 그의 본 모습을 드러냈어. 그리고 나 자신이 잘못했어. 나는 사샤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해서 진짜 안드레이를 보지 못했어. 그리고 그의 내부는 겉모습과 전혀 달랐어. 그녀의 블라우스 소매가 미끄러져 내려 팔꿈치 바로 아래에 멍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친구가 소름 끼치게 물었습니다. 안드레이가 널 때려? 아니, 무슨 소리야? 나타샤는 놀랍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넓은 소매의 블라우스를 입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꽉 끼는 것이어야 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가 그냥 내 손을 세게 잡았어. 그런데 내 피부가 너무 민감해. 리디아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믿지 않았고 나타샤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삶이 전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제를 바꾸자, 나타샤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사랑한다면 사샤에게 가 안드레이에게 아파트를 남겨주고. 그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아파트를 빌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후 아내에게로 이사 왔습니다. 왜 남겨줘? 그냥 사실대로 말해. 스스로에게라도 인정해. 넌 내게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지? 나타샤는 리다가 옳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안드레이가 아파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적어도 아파트가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도. 하지만 사샤에게 간다고? 혹시 그가 놀라거나 그녀가 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지? 물론 그는 그녀를 들여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니까. 혹시 모두가 착각하고 있고 사샤는 그녀에게 우정 외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어쩌지? 저녁에 안드레이는 상당히 술에 취해 돌아왔고 알코올 냄새 외에도 낯선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고 이제 안드류샤는 쉴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안녕, 여보. 그는 나타샤의 뺨에 기쁘게 키스하고 저녁 식사는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보르시와 감자가 있어? 피곤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데워줄래? 나타샤가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반항하기 시작하면 그는 싫었습니다. 그 자신도 이유를 몰랐지만 그녀는 꼭두각시처럼 그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녀가 이해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는 남편입니다. 따라서 그만이 발언권을 가집니다. 가서 데워.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법 알잖아. 그럼 뭐가 문제야? 나는 일하고
너는 즐기고.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타샤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아내는 왜 필요해? 안드레이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나타샤가 그의 손을 자유롭게 해줄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반문할게. 그럼 남편은 왜 필요해? 그리고 나는 남편이 필요해. 밥이나 축내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안드레이가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대로야. 안드레이가 아내의 뺨을 때렸고 나타샤는 피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코트, 핸드백, 부츠를 움켜쥐고 아파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나타샤는 이웃집 카티 아주머니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이든 여인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소름 끼치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과산화수소로 소독했고 친절한 이웃은 나타션카,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요? 괜찮아요, 카티 아주머니. 지금 택시 부를게요. 사샤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의 삶의 유일한 의미는 아들 세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아버지는 아들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샤는 삶에서 이것만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늦게 누가 온 거야? 사샤는 투덜거리며 생각했지만 문구멍으로 밖을 보고 젊은 남자는 멍해졌습니다. 문 앞에 나타샤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카프를 벗자 사샤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나타샤의 예쁜 얼굴 전체가 멍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드레이야, 그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나타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덮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그녀의 넘어짐이나 우연한 충격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샤는 이를 갈았습니다. 가서 그의 면상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그는 나타샤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 하루 이틀 기다릴 거야. 하지만 이 덜 떨어진 남자는 반드시 처리할 거야. 그들은 부엌으로 가서 발삼을 넣은 차를 마시며 나타샤는 소꿉친구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샤는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가 그녀를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샤는 그것이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침실에 내 잠자리를 마련할게. 나는 소파에서 잘게. 그가 말했습니다. 목욕할래? 기운이 없어. 그녀가 한숨 쉬었습니다. 뭐, 괜찮아. 아침이 되면 나아질 거야. 아침에 안드레이는 겨우 눈을 뜨고 새로운 술을 사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후 그는 친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술 친구들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그는 친구 사냐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샤는 식료품을 사러 나갔고 그동안 나타샤는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즐겁게 목욕을 하고 큰 푹신한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나타샤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문벨이 울렸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젊은 여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사샤라고 확신했습니다. 문 앞에 안드레이가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위스키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너는 문구멍으로 보는 것을 배우지 못했구나.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깝다. 이 습관은 많은 문제로부터 널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 내가 도망친 그 남자가 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았다면 지금 내가 받을 것을 받지 않았을 텐데. 사샤와 나는 한 번도 연인이었던 적이 없어. 나타샤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나는 그에게 도망친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도망친 거야. 내 술주정과 방탕을 얼마나 더 참아야 해? 다른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신고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
아마 신고했어야 했지만. 안드레이는 취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영혼 속에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그녀를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고 싶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 사신카에게 달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널 짓밟고 싶었겠지? 그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알자마자. 안드레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고 그는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나타샤를 극도로 두렵게 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사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는 동시에 문을 바라보았고 그를 보았습니다. 산초가 오셨네. 위스키 마실래? 그가 즐겁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지.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한 여자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마셔야지. 당연히. 내 집에서 나가. 사샤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나타샤와 안드레이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 얼굴을 때리고 싶었지만 뒤에 나타샤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나중에, 반드시 나중에. 왜 그렇게 무례해?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 내 아내와 노는 건 어때? 품위 있는 여자인 척하더니. 같이 앉자. 나타샤가 우리에게 간식을 준비해 줄 거야. 먹고 마시자. 그리고 나서 잠을 잘 수도 있지? 번갈아 가며 자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둘 다 자잖아. 사샤는 몸을 움직였지만 나타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널 도발하는 거야? 사샤는 부엌으로 가서 식료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안드레이가 그를 따라갔고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오, 쇼핑 많이 했네. 로맨틱한 저녁 식사라도 할 건가 봐. 나는 너를 떠날 거야. 나타샤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제 입었던 블라우스와 바지로 갈아입었고 이제 훨씬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집에 갈 거야. 내 흔적은 없어야 해. 안드레이는 날카로운 것을 움켜쥐고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타샤는 비명을 질렀지만 사샤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사샤는 즉시 쓰러졌습니다. 사냐, 친구야. 안드레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문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타샤는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구급차는 약 10분 후에 도착했지만 경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웃들이 비명을 듣고 경찰을 불렀던 것입니다. 나타샤는 사샤 옆에 무릎을 꿇고 수건으로 상처를 지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죽지 마. 난 널 사랑해. 사샤는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잡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샤와 함께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를 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여자의 상태를 보고 좋아요. 가세요. 제가 2시간 후에 거기로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능했다면 그녀는 병실로 몰래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곁에 있으면 사샤가 훨씬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나타션카, 내 마음이 불안해. 내 그 백수 남편은 어떻게 지내니? 엄마, 나 병원이야. 아,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그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엄마가 알게 되었으니 나타샤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그가 널 때리는구나? 엄마,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사샤가 정말 안 좋아. 엄마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감정은 모든 것이 너무 심각해. 수술이 벌써 2시간째 진행 중이야. 의사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 무서워. 이리나 바실리에브나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너희 둘 다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너희는 서로 외에는 누구와도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분명했잖아. 너희 둘 빼고 모두가 그걸 봤어. 뭘 증명하려고 왜 이렇게 많은 세월을 낭비했니? 만약, 엄마. 쉿,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다르게 될 수는 없어. 나타샤는 누가 뭐라고 설득하든 간에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왔고 그녀는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의아해했습니다. 피해자와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없었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물론이죠. 격앙된 상태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요, 저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친구였어요. 그냥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어요. 사샤는 저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친구, 조언자, 보호자. 솔직히 제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관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몇 번 더 만나야 할 겁니다. 물론이죠. 전화하세요. 밤늦게 간호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타샤는 엄마를 집으로 보냈기 때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랑 같이 간호사 자리로 가시겠어요? 좋은 커피가 있어요. 지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타샤는 커피가 정말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의자 밑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커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중환자실 문에서 어떻게 멀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간호사는 그녀의 생각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항상 그곳에 있어요. 그녀는 지표를 확인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신호가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타샤는 진한 블랙커피를 얼마나 맛있게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간호사는 그녀에게 거울과 파운데이션 크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가려야 해요. 곧 아침이에요. 우리 환자들을 모두 놀라게 할 거예요. 나타샤는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그녀의 어깨를 건드리자 나타샤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사샤. 사샤는 괜찮아요. 그의 상태로서는 괜찮아요. 나타샤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들었을 때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슈카는 너무 창백해서 그의 얼굴이 흰백의 커버와 거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소꿉친구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타샤, 그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그녀도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알아,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널 사랑한다고 말할 시간이 없었어. 나는 할 수 있었어. 나타샤가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사샤가 회복된 지 3개월 후 그들은 조용히 결혼 신고를 했습니다. 사샤도 나타샤도 화려한 결혼식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을 거쳐온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후 나타샤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많이 닮았지만 진지해지면 즉시 아빠를 닮았습니다. 알리나는 그녀가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했고 그래서 더 온화해졌고 세료자가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세료자는 여동생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 자라. 내가 널 지켜줄게. 나타샤는 슬프게 이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샤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세료자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무슨 소리야. 그는 정말 멋져. 우리 폴린카에게 나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친구가 없을까 봐 조금 슬퍼. 그녀에게는 이미 보호자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최고의 보호자, 사샤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 우리가 현명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니?
이 이야기는 이야기의 세계 채널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세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